은행 직원이 제 통장을 뒤집어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으로 진 빚 3억. 그런데 대출 서류의 서명은 분명히 제 서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40해를 믿고 지낸 친구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수술비를 찾으러 간 은행에서 시작된 악몽, 그리고 서명을 위조한 사람의 정체.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수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만수 씨, 적금 깨면 수술비는 충분해요. 당신은 그냥 몸만 잘 챙겨서 수술실 들어가면 돼. 내가 이 나이에 아내한테 짐이 되는구만. 미안하네, 순자 씨. 짐이라니, 40해를 같이 산 사람이 무슨 소리요. 수술만 잘 끝나면 우리 또 봄꽃 구경 가야지. 적금을 깨러 간 은행에서 직원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직원은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대출금 연체가 석 달째라 통장에 지급정지가 걸려 있습니다. 혹시 대출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대출이라니요. 나는 이 은행에서 적금 말고는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대출금 3억 원, 실행일은 6달 전, 담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슨 3억을 빌려 집을 담보로 잡혀? 그런 적이 없다고요. 직원이 꺼내 보여준 대출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인감도장은 제 도장과 똑같았고 서명은 소름이 끼칠 만큼 제 글씨와 같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본인이 서류를 모두 갖춰 직접 창구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왔다고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6달 동안 은행에 온 적이 없는데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인감도장은 양말 상자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도장을 꺼내 쓰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내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언제 집이 빈지를 아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끝까지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상우가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이건 사문서 위조의 사기예요. 당장 경찰서 가요. 지금 당장. 잠깐만. 상우야, 엄마가 좀 더 알아보고. 뭘 더 알아봐요. 3억이에요, 3억.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엄마, 혹시 짐작 가는 사람 있어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있으면 벌써 그 사람 멱살을 잡으러 갔겠니? 니. 나는 아무도 의심하고 싶지 않아.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으니까요. 김미경, 23살의 봉제 공장에서 만나 40해를 붙어 살다시피 한 친구. 다음 날, 미경이가 병원으로 만수의 문병을 왔습니다. 직접 끓인 죽을 들고서요. 만수 씨, 죽이라도 잘 드셔야 해요. 수술은 뭐가 어렵다고. 금방 나을 거예요. 미경 씨가 오니까 병실이 환하네. 우리 순자 씨가 요즘 머리가 복잡한가. 말수가 줄었어. 그래, 순자야. 안색이 왜 그래?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내가 다 알지. 40해를 봤는데.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떠봤습니다. 미경아, 정민이는 요즘 좀 어떠니? 사업한다고 바쁘다며. 잘 지내지. 뭐, 바쁘게 잘 지내. 왜 갑자기 정민이 얘기를 해? 그냥 오랜만에 생각나서. 미경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40해를 봐온 저는 그 흔들림을 압니다. 사흘 뒤 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마쳤고
경찰이 은행의 폐쇄회로 화면을 확인해 줬습니다. 화면 속의 여자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지만 목에 두른 스카프가 선명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백화점에서 색깔이 하나밖에 없어서 내 눈에 콕 박혔던 건데. 경찰은 여자의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아, 너는 아니라고 해줘. 네가 직접 아니라고 말해줘. 저는 경찰이 미경을 부르기 전에 먼저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의 집은 낡은 아파트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연 미경의 얼굴이 저를 보는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만수 씨 수술이 무슨 일 생겼어? 들어가서 얘기하자. 밖에서 할 얘기가 아니니까. 거실에 앉아 저는 봉투에서 서류 사본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 봤니? 내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야. 3억. 우리 집 담보로.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순자야,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미경아, 은행 화면에 찍힌 여자가 스카프를 하고 있었어. 지난 겨울에 내가 사준 그거. 미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니? 내가 했다고. 도장도 내가 가져다 찍었고, 서명도 내가 연습해서 썼어. 내 글씨, 40해를 봤으니 나도 쓸 수 있더라. 귀가 먹먹했습니다. 믿었던 게 아니라 믿고 싶었던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왜? 도대체 왜 미경아? 네가 왜 나한테? 정민이야. 정민이 사업이 무너졌어. 사채까지 손을 댔는데 그 사람들이 집까지 와서 행패를 부렸어. 내 새끼가 죽게 생겼었다고.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말을 하면 같이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야. 말해서 뭐해. 너한테 빌린 게 한두 번이냐. 또 손 벌리느니 차라리 내가. 그래서 훔친 거야. 친구 이름을 도둑질한 거냐고. 너는 넉넉했잖아. 만수 씨 수술비? 그깟 돈. 너희한테는 큰 돈도 아니잖아. 나는 한 번만. 우리 정민이 한 번만 살리면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40해의 세월이 거짓이었나 싶었습니다. 넉넉해서?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을 넉넉해서 훔쳐도 된다고? 김미경, 너 정말 이런 사람이었니?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신고해. 잡아가라고 해. 그런데 순자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도 그럴 수 있겠니?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수술을 앞당겨야 한대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서두르되 수술비 입금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급정지로 묶인 통장, 겹겹이 쌓인 대출이자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 돈 있어요. 모자란 건 제가 대출 받으면 돼요. 아버지 수술이 먼저예요. 내 돈은 내 가게 자금이잖니. 엄마가 어떻게 그걸. 가게야 다시 열면 되죠. 그런데 엄마, 그 아줌마한테는 가셨어요. 범인이 맞아요. 맞아. 네 미경 이모가 직접 그랬다고 했어. 그럼 됐어요. 엄마는 이제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법이 알아서 할 거예요. 수술 동의서를 쓰고 돌아서는데 복도 끝에 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미경의 아들, 정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아주머니께 어렵게 빌린 돈이라고만 하셔서. 정민아, 일어나라. 사람들이 보잖아. 이게 무슨. 못 일어나겠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셨는지 경찰서에서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제 빚을 갚겠다고 그 짓을.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 집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27회 전 병원 영수증입니다. 제가 9살 때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다 지난 일인데 그걸 왜? 수술비 납부자 이름에 한순자, 아주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개돈으로 갚았다고만 하셨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든 순간 27회 전 겨울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돈은 받으려고 준 돈이 아니었어. 내 어머니가 알아서 뭘 어쩌겠니?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에게 저희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하다니요. 아주머니, 제가 갚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러니 아저씨 수술부터 받게 해주십시오. 병원 복도에 36사내의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의 수술은 아들이 마련한 돈으로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간호실을 지키며 저는 낡은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23살의 저와 미경이 봉제 공장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 예뻤지. 미싱도 못 다루는 나를 네가 손을 잡고 가르쳐 줬잖아. 상우를 낳고 산후열로 위독했을 때 수혈을 해주고 밤을 새워 간호해준 것도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의 남편이 빚을 남기고 도망쳤을 때 제 곁에서 같이 울어준 것도 미경이었습니다. 27회 전 정민의 수술비를 내놓았을 때도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라도 그랬을 거야, 미경아. 네 새끼가 죽어가는데 친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니? 그걸 왜 빚이라고 생각했어?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자백서에 서명하는 내내 담담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위조에 사기면 실형 나올 거예요. 우리 집 근저당도 무효로 만들 수 있대요. 그래, 끝났지. 끝났어야지.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설마 그 아줌마가 걱정되는 건 아니죠? 걱정되는 게 아니라 상우야 마흔해라는 게 뭔 줄 아니?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어져 온 세월이야. 그게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됐는데 마음이 안 아프면 그게 사람이니? 마음 아프실 만하지만요.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해요. 이번에 봐주면 다음이 있어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진첩 맨 앞장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40해의 세월이 한 장의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민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기계며 집기며 다 팔고 전세금까지 뺐습니다. 여기 8천만 원 있습니다. 정민아, 이걸 어떻게 받니? 너도 살아야지. 나머지는 제가 일해서 매달 갚겠습니다. 각서도 써왔습니다. 이 빚은 어머니의 빚이 아니라 제 빚입니다. 제 목숨값이기도 하고요. 정민은 각서를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아이 엄마는 지우를 데리고 친정에 가 있습니다. 이 일이 다 정리되면 다시 설득해 보려고요. 그러니 저를 사람으로 봐주십시오.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나 다 들었어. 상우가 다 이야기해줬어. 미경 씨 얘기. 쉬셔야 하는데 뭘 또 들으셨어요? 하긴 안 들을 수가 있나. 내가 아프다고 집안이 이 난리가 났는데. 순자 씨, 내 말 한 가지만 들어주게. 벌은 벌대로 받아야 해. 그건 세상 이치야.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뭐요? 그 사람 매듭을 지을 때 자네 마음은 편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결정하게. 남편이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야. 그날 오후 저는 미경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경아, 나야. 문 좀 열어봐. 얼굴 보고 할 말이 있어. 가라.
볼 낯이 없다. 너한테도, 당신한테도, 죽은 내 남편한테도. 그럼 이 말만 하고 간다. 죽 여기 놓고 간다. 너 병문안 올 때 죽 들고 왔잖니. 나도 그건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현관 앞에 죽을 놓고 돌아서는데 문 너머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됐습니다. 손녀 지우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 둘이 꼭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순자 할머니. 사흘 뒤 미경의 집에서 현관문이 열려 있다는 정민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실에는 미경이 앉아 있었고 앞에는 먹다 만죽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왔냐? 앉아라. 이제는 마주 앉을 염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앉으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 죽은 먹었더라. 그걸로 됐어. 한참을 마주보고 앉아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한 가지만 묻자. 27해 전에 정민이 수술비를 왜 내놨니?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니? 상관 있어. 나는 그날 고마워서 울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 고마움이 10년, 20년 쌓이니까 어느 날부터는 빚이 되더라. 너만 보면 나는 늘 작아졌어. 고마움을 왜 혼자 빚으로 만들어? 나는 한 번도 받을 생각으로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더 미웠어. 네가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내 얼굴이 나는 그게 제일 미웠어. 그래서 이번에도 너는 또 내놓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사람 마음이 그렇게 썩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움에 대해 우는 게 아니라 40해의 우정에 대해 울었습니다. 미경아, 네가 썩은 동안 나는 너를 믿고 있었어. 그게 내 잘못이면 내 잘못이야. 그런데 말이야, 나 너를 감옥에 보내고 웃을 자신이 없어. 뭐라고? 처벌 불원서 써주겠다는 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야. 40해 친구를 새창살 뒤에 두고 내 남은 인생 편안할 자신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하자 아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데 이번에 봐주면 또 당한다니까요. 또 당하더라도 그건 내가 감수할 일이야. 상우야, 사람을 벌주는 건 법이 하면 돼. 사람을 끊어내는 건 내 마음이 하면 돼. 재판날 법정 복도에서 미경은 처벌 불원서가 접수됐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한순자, 너는 왜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미경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요. 솔직히 아쉬워요. 그래도 근저당은 무효로 풀렸고 정민이 형은 매달 꼬박꼬박 갚고 있어요. 그걸로 됐어. 사람 하나 완전히 망가지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 계절이 바뀌어 남편의 퇴원날이 왔습니다. 짐을 싸는데 병실 창가에 작은 꾸러미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녀 지우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지우잖아. 이걸 누가 여기다. 사진 뒷면에는 미경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고마웠어. 이 빚은 다음 생이라도 갚을게. 정민이가 일자리를 구한 도시로 따라간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려고 왔다가 볼 염치가 없어서 이렇게 두고 간다.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조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글씨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눈물에 번진 자국이 나머지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다녀갔나 보구만. 쫓아가 보게. 아직 멀리 안 갔을 수도 있어. 저는 병실을 뛰쳐나가 병원 앞 정류장까지 달렸지만
미경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미경, 이 못난 사람아. 가면서 인사도 없이 가면 어떡해. 40해를 보고도 내 마음을 모르니 와서 얼굴 한번 보고 가면 내가 너를 쫓아내기라도 할까봐. 집으로 돌아와 저는 지우의 사진을 사진첩 맨 뒷장에 끼웠습니다. 맨 앞장에는 23살의 두 여자가 웃고 있고 맨 뒷장에는 7살의 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미경아, 빚은 다음 생에 갚지 말고 다음 생에는 그냥 친구로만 만나자. 그때는 네가 미싱을 나한테 안 가르쳐줘도 돼. 그냥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살자. 사람 사이에 돈은 갚을 수 있어도 세월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40해 만에 배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흔의 우정이 한 장의 서명 앞에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사람의 도리를 지키려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친구의 배신을 용서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아니면 세월이 주는 마지막 선물인지 저는 아직도 가늠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처벌불원서에 서명하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진한 여운을 담아 찾아오겠습니다.